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마감 후에 함께 정리하는 방송 불만제로 디마켓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관망세가 좀 짙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상원 이틀간의 청문회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등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 결과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34% 상승한 2,867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이었죠. 0.13% 오르면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좀 계속해서 강한 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요. 엔비디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고요. 특히 TSMC가 장중에 1조 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죠. 여기에 니케이 지수도 반도체 훈풍에 닷새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이에 따라 초반에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키워줬는데요.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9월에 대만에서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급등 나온 HB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유리기판주들도 오늘 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잠시 뒤에 마감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떡 선물 다들 받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해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요. 샵 9083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시죠. 불만제로 디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장에서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감딜 시간은 먼저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 또 날았다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과 함께 봐야 할 종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리기판이 이제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만큼 계속해서 좀 테마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크게 좀 올랐죠. 네, 시장에서 최근에 IT 소부장에 대한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좀 기쁜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HBM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만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테크인 같은 이런 신규 HBM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2분기에서도 여타 IT 소부장이 조정을 받을 때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게 지난주 있었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드디어 이제 그와 관련된 IT 소부장들이 최근에는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순환 매단으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유리기판 그리고 또 이런 액침 냉각 관련된 주요 종목이나 최근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를 위시한 온디바이스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3, 4개월 동안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IT 소부장 중심으로 좀 순환매, 좀 힘이 느껴지는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중에 오늘 유리기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먼저 유리기판이 과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건가 이 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 플라스틱과 유리, 그 물성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울퉁불퉁하잖아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대면적화시켰을 때 열에 취약한 부분, 이런 물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리로 바꾸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바꾼다기보다는 기판 내에서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핵심층에 있는 부분을 이제 유기물에서 이제 유리 쪽으로 바꿔가는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물성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울퉁불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반도체 공정은 계속 선단화되고 미세화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세화 공정이 훨씬 유리하다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리의 특성이 플라스틱 대비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열에 강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HBM 우리가 대면적으로 이렇게 쌓는 과정에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는데, 본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휘어지는 현상 자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워페이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유리기판은 열에 훨씬 더 강한 부분이 있어서 휘어짐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좀 더 대면적화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또 정기적인 이런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 면적을 보았었을 때 기존 플라스틱 유기물 기판 대비해서 10배가량의 효율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라는 특성이 네.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를 평탄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인터포저를 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키징 두께를 좀 얇게 가져가면서 더 많은 AI 칩 자체를 거기에 내장을 시킬 수 있는, 좀 더 얇아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그리고 또 특성상 또 이제 인터포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기판 안에 MLCC를 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사실 플라스틱 유기물 대신에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컵도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컵이 참 편한 게 깨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잘. 유리기판은 그러면 이런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좀 없는 건지요? 그에 따른 해프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IR 그 투자자 간담회에서 대면적 유리기판을 시연하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이게 실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모서리가 톡 깨졌죠. 그렇죠. 예. 톡 깨지면서 좀 저는 그 표정이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는 표정 이걸 네. 보면서 주가는 어떻게 될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관련 해당 주성 엔지니어링 비롯한 관련된 유리기판 소재 업체들 그리고 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바로 이제 주말 사이에 또 SK 최태원 회장님이 또 미국 앱솔릭스 공장에 방문해서 또 유리기판 사용을 독려했다 이러면서 네. 해프닝성으로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저 깨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유리기판 원장 그대로 쓰진 않잖아요. 네. 핵심 코어 서브스트레이트에 유리기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패키징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대면적 유리기판을 그냥 단독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충격이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점으로 지금 지목이 되는 게 유리기판이 아무래도 누적 충격이라든지 누적 압력이 좀 취약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제조 시의 낮은 수율, 그리고 너무 비싸다 하는 네.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로 지금은 남아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 이제 한계점들도 이제 상용화까지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사실 상용화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상용화까지는 좀 먼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이런 필요에 의해서 기판의 변화 자체는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가 1970년도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쓰다가 80년도에는 플라스틱 기판의 물성화 한계, 그러니까 미세화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라믹 기판으로 바뀌었고요. 네. 이게 세라믹에서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유기물, 플라스틱 유기물 기판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게 AI 쪽,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고밀도, 그냥 고집적의 이런 그 기판을 그 반도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에 따른 기판의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유리기판 자체가 사용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는 부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용화까지는 분명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앞서 있는 쪽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K그룹 쪽의 SKC, 이쪽은 미국의 앱솔릭스를 통해 가지고 유리기판 시제품 자체를 지금 인텔 등 다양한 업체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면서 내년에 시제품 양산, 네. 그리고 26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산 과정까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로 이어지는 그 밸류체인 라인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이죠. LG이노텍도 사실은 LG그룹 쪽의 총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 주위에 아시는 분께서
또 LG노텍에 대해서 걱정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또 LG네트워크에 애착이 가기도 하는데 LG노텍도 지금 뭐 본업단도 잘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FCBGA라고 하고 있는 차세대 이제 이런 기판뿐만이 아니라 유리 기판까지 현재 한 발을 지금 딱 놓아두고 지금 차세대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HBM에 이어서 요 유리기판 쪽도 SK가 제일 앞서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양산 일정을 보게 되면 SKC는 지금 현재 시제품 양산에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기, SDC 쪽, 즉 삼성 쪽은 내년에 시제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양산은 2026년이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LG 쪽은 LG노텍이 FCBGA 쪽에 투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유리기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는 약간은 뒤처져 있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리기판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그러면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크게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HP 테크놀로지가 25% 넘게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예. 피롭틱스가 지금 9.6%, 1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 쪽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밸류체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리기판의 원장을 공급하는 쪽은 심플합니다. 어제 뭐 미국장에서도 코닝이 11.9% 그러니까 12% 가까이 올라왔는데 유리기판 원장 업체라고 해야 아사히글라스나 코닝 같은 업체들이 예. 유리기판을 이제 원장을 공급을 할 것이고 그 원장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쪽이 커버 글라스를 하고 있는 JNTC 같은 업체 이런 업체이고 네. 그리고 이런 가공하는 데 있어서 장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HP 테크놀로지가 가장 크게 올라왔던 게 유리기판 가공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유리기판을 이렇게 쌓고 그 안에 구멍을 뚫는 TGV 공정이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TGV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HP 테크놀로지, 피롭틱스 이러한 기업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추가적으로 시가가는 쪽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검사 장비 쪽이 야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밸류체인 자체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핵심이 어디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는 JNTC 이쪽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용화 단계만 생각하면은 뭐 SKC라든지 뭐 피롭틱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가장 실제 그러니까 실체를 가지고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은 결국 SKC예요. 예. 그리고 삼성전기 이러한 대형 업체인데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없던 게 새로 생기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핫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을 항상 찾게 되는데 그러한 쪽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당연히 대형사로서는 SKC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재업체로서는 JNTC 그리고 오늘 반응이 세게 나왔던 HP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탑픽으로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JNTC를 가장 유망하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재작년까지 적자이다가 작년에 이제 본업단이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JNTC가 하고 있는 쪽은 앞에서 커버 글라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글라스 네. 보호하는 커버 글라스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웨이 쪽 전면 이런 카메라 쪽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후방 쪽으로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전장용까지 최근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재작년까지 이런 부분이 적자이다가 작년에 어느 정도 규모 경제를 달성을 하고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업사이드 자체를 상당히 크게 보더라고요. 네. 뭐 한 1,000억 원까지 보는 리포트를 오늘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중소형주단에서 가장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장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공급하는 부분을 직접 받아와서 직접 가공하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그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 가장 탑픽으로서는 JNTC가
좀 현 시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망 종목으로 택해 주신 게 HB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좀 잠잠하다가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접근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맞아요.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고 원래는 HB 테크놀로지가 삼성양 검사 장비 쪽 이쪽이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OLED 쪽 이런 연속 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쪽인데 특히나 이제 그 TGV 쪽에 들어가게 되는 유리기판 그 부분에 있는 검사 장비 쪽이기 때문에 TGV 관련주로도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손이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갑자기 25% 튀었는데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 바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가 났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660원까지 올랐고 장대 양봉의 50% 되돌림, 소위 말하는 이 되돌림이 나오는 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한 4,150원 전후에서는 전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개인적인 그 매수 목표가는 대략 한 4,150원 전후 매수 그리고 지금 신고가 새로 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따로 이제 목표가 손절가 제시는 안 드리지만 싸게 사가지고 21선 깨지기 전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전략으로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SKC도 좀 짚어볼게요. 이게 오르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역시 대장이니까 다시 좀 힘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SKC가 사실은 이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죠? 종목이죠.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업단 자체가 사실 화학업종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특히나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레 포일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2차 전지 본업단이 돌리는 모습이 화학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SKC가 실체를 가지고 있는 대장이고 그와 관련돼서 가장 이 유리기판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의 이 흐름이 한 1, 2주 이상 지속이 되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시도 자체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만 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단기 목표가로는 대략 한 20만 원까지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손절가로는 최근에 기록했었던 저점이 대략 15만 6천 원 그러니까 15만 원대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가로는 대략 15만 5천 원 제시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오늘 4%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0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요. 한번 현 시점에서는 좀 들고 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C까지 전략 저희 같이 들어봤고요. 가장 유망한 종목, 관심 종목으로는 JNTC 제시해 주셨다는 점 저희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급등락 종목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도 시세 분출이 나왔던 급등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겠습니다. 5위 LS 에코에너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안전인증 기구로부터 지중 전력 케이블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 지중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태양광 발전소나 또 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배전망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 제품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올라왔는데요. 상신 브레이크 앞서 이 미국에서 202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긴급 제동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소식에 영향받아갔습니다. 같은 테마 안에서 슈어소프트테크도 움직였는데요.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4%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상신 브레이크 더 크게 매수세가 나오면서 1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GST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델, 엔비디아의 AI 서버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이 델 측에서 스페인 서브머, 액침 냉각 분야의 기업인데 이곳과 협력을 이어나간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액침 냉각 테마가 또 다시 부각을 받았습니다. GST 15%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 밖에 KN솔 같은 경우는 서브머와 국내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부각이 되면서 오늘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위도 열어보겠습니다.
2위에 HB 테크놀로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앞서서 유리기판 주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이 합작 법인이죠. 앱솔릭스 방문을 해서 유리기판 공장을 방문을 또 했는데요. 이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면서 오늘 HB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필옵틱스, YC캠 이런 종목들이 모두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오늘 2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산업 올라왔는데요. 어제도 우리기술 관련해서 체코 신규 원전수주 소식들 전해드렸었는데 관련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한전산업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 입찰 경쟁자인 프락스 전력공사,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주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가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확인해 보면요. 사조산업 올라왔습니다. 전일장에 이 사조 대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6% 넘게 밀렸습니다. 특히 어제 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CJ 슈푸드도 강세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은 8%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 어보브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됐죠. 팹리스 기업과 협력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또 전일장 그 기대감에 어보브 반도체 이 파운드리 포럼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 좀 매물 나오면서 7% 넘게 밀렸습니다. 반면에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2나노 공정 기반으로 해서 AI 가속기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지만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시콘 올라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좀 기반으로 탄력을 받아서 이 CXL 테마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엑시콘, 네오셈 이런 종목들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 강하게 나오면서 8%로 마감을 했습니다. 2위 여기로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올라왔는데요. 어제 바이오니아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 자회사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이달 중순부터 중국 시장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또 시간 외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에는 차익 실현 나오면서 8%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올라왔습니다. 2거래일 동안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또 급등 종목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1,000억 원대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모아갔었는데 그만큼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매물 크게 나오면서 매도세도 짙게 나왔습니다. 16%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화면 캡처와 함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두 분께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시장에 잘 대응을 하려면 종목인 나무들도 잘 체크를 해야 하지만 때로는 시야를 넓혀서 숲을 봐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산업의 숲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의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역시 존재를 하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날이 저물면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풍력도 이제 바람이 상시 부는 곳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한계점들이 2021년 들어서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 안보 에너지로서의 개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또 최근에 AI나 데이터 센터의 확산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또 불거졌죠. 이에 따라서 원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원전 패권 전쟁이 글로벌적으로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 수요는 현재 대비해서 약 3배 이상인 116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국가들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2월에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전 세계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 발주된 원전 물량을 보시면 지금 256기, 2603기가와트 정도에 불과한데요. 목표치에 비하면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향후 추가로 원전 수주나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원전 르네상스가 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떤지 원전 건설사를 같이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체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정도에 좀 불과한 상황인데요. 보시면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은 1950년대부터 좀 급증하기 시작해서 1970년대까지는 서방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좀 잇따라 원전 사고들을 겪게 되는데요.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겹쳐지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는 원전 건설 자체를 좀 감소시키기 시작했고요. 2001년에는 또 9.11 테러까지 있었죠. 이에 따라 이제 원전 건설 공사 기간 자체도 크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안전 정책들을 강화하면서 서방이나 유럽 국가들은 최대 원전 공사 기간이 14년에서 17년, 기존의 5년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 5년 정도에 불과한 공사 기간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짧은 공사 기간을 토대로 기술력을 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건설 기간도 늘리고 또 신규 원전 건설 자체 수를 좀 줄이다 보니까 기술력도 노하우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변화의 차이가 2000년대 후 들어서 드디어 더욱더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에 해외 건설 수주 현황을 같이 보시면요. 러시아와 중국이 좀 장악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외 점유율이 이 끝에 나와 있는데요. 기수 기준으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 현황에서 53.6%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17.4%, 중국과 러시아가 좀 독과점하는 양상이 2000년대 이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좀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1년 이후 진영 자체가 분열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21년 이후를 춘추 전국 시대에 비유를 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 한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진영으로 좀 분열이 됐고요. 특히 미국의 견제가 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국의 금융 지원 등을 확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서 대형 원전 수주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핀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계약을 기존에 했던 것을 취소를 하거나 앞으로 향후 원전 발주에 있어서는 이 국가들을 제외하겠다, 배제 결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같이 짚어볼까요? 먼저 러시아, 중국 견제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본 조달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정책 금융 85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역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국 원전의 높은 경제성 역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타 국가들 대비해서 훨씬 저렴한 건설 단가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망 노하우, 기술력은 반면에 좀 뛰어난 상황이죠. 안정적으로 건설을 빠르게 하고 여기에다 운영까지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는 이제 원전의 좀 추가적인 우상향,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체코 원전 다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에도 폴란드 원전 2기 수주 계약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한국이 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또 향후 2027년 이후에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영국 등등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탑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죠. 그리고 한전기술 큰 폭의 상승 나왔는데 탑픽으로 제시가 됐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BHI 그리고 우진까지 제시가 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영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시간의 거래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볼 수 있을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간의 거래가 좀 시작된 지 2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어떤 종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4시 이후인데 조금 많이 활발합니다. 평소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네. 이제 너무 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토크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오늘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 계약은 이제 한국전력이랑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외에 이제 관련주들은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테마 관점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장중에 이제 시가에서 굉장히 튀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추격 매수는 하실 필요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원전에 대한 좀 기대감을 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제 그 한국전력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워낙에 이제 큰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너무 좀 많이 눌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테마 관점으로 오른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단발성인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나는 원전 관련주들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국전력을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종목들 오르고 있는데 오늘 또 바이오주들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제 서울제약도 오늘 한 3% 시간에서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쪽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오늘 좀 강세였던 사조대림 이쪽은 또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식음료 업종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전히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오늘은 좀 이제 시간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조금 하락하는 종목에서 좀 포인트를 찾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하락 종목에서 또 특징을 좀 보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경구용 쪽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에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제 식품 업종들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도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회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간의 단일가 매매 상황 짚어주셨고요. 종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관련해서는 원전 얘기해 주셨고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 본장에서 좀 크게 올랐는데 지금 거래량 조금 나오면서
빠지고 있네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유리기판 쪽도 장중에는 강했는데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피르틱스 그리고 뭐 캠트로닉스 굉장히 네.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뭔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실체 있는 종목을 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SKC 쪽을 좀 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다만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소재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은 그보다 이제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AI 쪽에서도 쓸 수 있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엮여서 조금 단발성으로 많이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변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SKC 한 종목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중에서는 SKC가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라이콤도 시간에 매매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는 이 종목도 좀 눈에 띄고요. 그 외에 또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오늘은 조금 어제에 비해서 시간에가 굉장히 조금 활발한 상황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쪽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제 시간의 초에는 좀 강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씩 흐름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만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제 토니모리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화장품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토니모리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토니모리가 유독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토니모리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조금 다른 화장품 업종 대비해서 수출량이 좀 저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적 개선폭이 좀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1분기부터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2분기 수출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화장품주 좋은 거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은 네. 사실상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좀 덜 올랐던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니모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내에서도 조금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 내일장에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 전략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니모리요. 네, 오늘 네. 장중에서는 조금 눌렸는데 한 11,71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많이 떠서 시작한다면 뭐 이 이상 또 시작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따라 붙으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이제 주식은 뭐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범위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12,000원에서 10,000원대 사이에서 분할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1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창산업이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 관련해서 또 시간에서 많이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 이 종목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종목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를 이제 더 짚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조대림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조금 초기에 접근하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기회를 지금 좀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에서 굉장히 높게 이제 형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시간에서 또 밀리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락할 때 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원래는 대장주가 사실 그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
결국 밸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삼양식품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네, 기대치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삼양식품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그 밑에 기업들로 좀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조대림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지금도 좀 저평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현재 관점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가격대 종가 부근에서 한 10%에서 15%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눌림목에서 조금 분할로 네,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가보다는 조정 나왔을 때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까지 저희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시간의 거래 분위기까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제 내일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 짚어보고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같이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는요, 이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포인트들 짚어주실지 궁금한데 저희 좀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일정이라고 특별하게 지금 뭐 이번 주는 옵션 만기 정도가 있는 게 뭐 전부일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뭐 PCB 그러니까 미국 물가지표 관련돼서 CPI 네. 관련돼서 이게 나올 텐데, 뭐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HBM 관련돼서 말들이 많죠. 뭐 CXL로 대체할 수 있다, 네. 뭐 DDR5로 뭐 하면 또 저전력으로 쓰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서로 자기네 집이 엔비디아보다 더 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그냥 다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HBM이 그러면 HBM을 대체할 수 있는 뭐 CXL을 개발했다 뭐 얼마 전에 또 뉴스도 나왔는데 그거 상용화되려면 그 사이에 또 HBM 더 발전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할 수 있다 정도지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그럼 여전히 HBM이 가장 강자다. 그렇죠. HBM이 우리가 지금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들었으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들었을 때 3가 돼 있었죠. 네. HBM3가 납품되고 있었다라고 3. 예. 예. 3E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3는 이미 납품이 되고 있고 그러면 1, 2는 없었냐? 다 있었죠. 네. 예, 그것도 이미 다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원래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이제 AMD 쪽에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 때 썼던 거를 사실은 가격도 비싸고 수율도 잘 안 나오고 해서 AMD에서 버린 겁니다. HBM 생각보다 별로네. 네. 그랬는데 이거를 쏙 엔비디아가 갖다가 AI 칩에다 쓴 거죠. 예. AI 가속기 만들 때 쓴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대됐는데 HBM을 너무 오래 들었다 보니까 좀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겹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아, 이게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삼성전자도 뭐 많이 들어서 난 삼성전자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죠. 예. 사업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네. 예, 뭐 실적 10조 나왔대 뭐 이 정도만 아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번에 그 개발자 회의에서 블랙웰 관련돼서 7월 중순부터 출하량을 출하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때 이제 블랙웰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죠. 저도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다 혼자 다 하겠다는 거야? 뭐 아, 예, 네. 예,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루빈까지 그 다음 모델 그다음 모델까지, 예, 예. 그 다음 모델까지.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AMD가 아니라 엔비디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냥 가속기만 팔다가 아예 지금 블랙에 같은 경우는 세트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초코파이 하나씩 팔다가 네. 이제는 박스로 안 사면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데이터 센터를 내 걸 가지고 구축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실적도 또 더 올라가겠죠. 네. 지금 뭐 말도 많고 뭐 투자 한 군데서 투자 의견 하향했는데 독일 쪽인 것 같습니다. 독일계 투자은행에서 하향을 했는데 독일 애들이 잘 모르나 봐요. 예, 그런 것 같고. 예,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3사가 글로벌 메모리 3사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이제 제가 멋지게 썼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네, 다 죽었고요. 셋만 살아남아 있는데 이 3사의 HBM 생산 능력이 23년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기 전에 한 93K 정도, 98K 정도였는데 내년이 되면 480K로 예상을 한다.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5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뭐 2배, 3배씩 가는 종목들이 나오는 게 이미 5배가 커질 시장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인텔 이 세 군데가 지금 AI 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데 네. 지금 거의 뭐 이 윗단은 다 그냥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일부만 AMD를 좀 쓰고 인텔 걸 좀 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AMD는 이제 MI300 시리즈를 냈고요. 또 인텔은 가우디 시리즈를 내면서 대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 시스템을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입력을 할 때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걸 쿠다 걸 써야 되는데 AMD를 쓰면 쿠다 거를 쓰면 이게 안 되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 돌리는 번역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한 5%가 로스가 생겨요. 번거롭기도 하고. 예, 우리가 이제 영어 잘해야 되는데 아이 뭐 이제 다 번역해 주는데 뭐 영어를 잘해야 돼. 이렇게 뉘앙스를 100% 전달 모르면 안 되죠. 예.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AMD나 인텔도 따라오겠죠. 근데 뭐 어찌 됐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엔비디아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HBM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들이라고 할 뻔했네. 엔비디아, AMD, 인텔 네. 예, 이 친구들이 결국엔 HBM을 다 사가야 됩니다. 예. 예. 결국에는 HBM은 여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뭔가 그 거대 언어 모델이 됐든 스몰 언어 모델이 됐든 SLLL 되게 웃기죠. 작은 거대 언어 모델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를 만들 때 다 필요하다. 거기에 가장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내일은 오랜만에 HBM을 다시 좀 공부해 보시면서 다시 좀 보시라라고 해서 종목까지 한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섹터 종목 네. 같이 짚어볼까요? 예, 종목 보면 이제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 아니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여유가 메모리 있어서. 생산 업체 네. 아까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네. 2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데 이거를 작가님이 뉘앙스를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를 제가 먼저 써놨어요. 네. 보통은 삼성전자를 먼저 쓰는데 예. SK하이닉스를 먼저 쓴 거는 일단 얘가 제일 잘 나간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말이 많죠. 아, 그렇죠. 예, 조만간에 이제 삼성전자 쫓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그럼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질 거냐라고 이거 빠지고 이거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너무 이제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약간 극단적이에요. 흑백 논리에 좀 빠져 있는데. 네. 예,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초반에 HBM의 시장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 파이가 늘고 있다. 예, 엄청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확장되고 있는데 내가 삼성이 그럼 쫓아오면 삼성이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SK가 하고 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물량이. 그러면 삼성이 하면 됩니다, 그냥 같이 나눠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거부터 좀 오해를 푸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오고 하면은 삼성전자만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럴수록 하이닉스를 사셨어야 되는데 또 하이닉스 안 사셨죠 다들. 아,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서. 예, 근데 오늘 또 고점으로 가버리죠. 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공정에 필요한 주요 장비들, 우리 장비 업체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정밀업체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쓰잘데기 없는 회사들이 많고요. 네. 네. 지금- 덜 주요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 이름 있는 장비업체라고 하는 회사는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디죠?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시총이 15조가 넘어도 주가가 안 빠지죠. 그거는 주요 메인 공정으로 우리가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한미가 처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장비 회사들은 일본 장비나 미국 장비들의 이제 보조 역할을 예. 하는 장비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좀 보조 장비 중에서도 메인 장비들이 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좀 많이 팔렸겠죠. 그게 이제 PSK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네. 리플로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검사 장비 단에서는 테크윙이 테크윙. 굉장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TC 본딩 장비,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이 세 회사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가능성이 없냐?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아직은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레퍼런스가 없다라는 거고 위 기업의 공통점 보면 24년부터 실적이 24년 실적, 올해 실적이죠.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올라올 걸로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회사가 이 80% 이상 성장하는 회사가 이 세 회사가 전부다. 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테크윈까지. 그렇죠. 그럼 네. 이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다들 아시니까 뭐 TC 본딩 장비 핵심 기업이고 뭐 경쟁업체가 생겼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경쟁업체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의미 없는 거고요. PSK 홀딩스는 리플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또 특징적으로 한미는 지금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납품을 하고 있죠. 네. PSK 홀딩스는 세 개 회사에다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좋았던 겁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테크윈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납품을 하는데 HBM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왜 검사가 중요하냐면 HBM은 많이 쌓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게 쌓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변수가 많죠.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또 그밖에 이제 또 주목할 종목은 앞으로 이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게 이오테크닉스 정도. 오늘 좀 많이 움직였죠. 이제 뭐 이제 쌓다 보면 이게 절단할 때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레이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량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중에서 그러면 뭐 저는 가장 탑픽이 뭐냐라고 다들 물어보시죠. 이제 그럼 뭐 사? 한미반도체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더 얘기하면 쟤는 맨날 나오면 한미만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네. 예, PSK 홀딩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원.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겠죠? 여기는 이제 2025년 예상 PR이 10.8배 정도니까 여전히 좀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 20몇 프로 조정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0만 원을 향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오늘 좀 마침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손절할 일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가 66,400원인데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열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9일부터 10일 미국 상하원 출석을 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이어나갑니다. 앞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내놓았는데 시장에서는 역시나 금리나 단서들을 찾아 나서겠죠. 관련한 발언들 어떤 것들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 열어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뿐만이 아니라 연준 이사들의 입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가 되는 이 미셸 보우먼 이사 10일 이 연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서 6월에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내세웠었는데 이 비매파적인 발언 이어나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지 시간 10일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는 밤 10시가 될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갤럭시 이 Z 폴드, 플립 시리즈들 공개를 하고요. 또 갤럭시 워치, 버즈, 갤럭시 링까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대감들 좀 더해지면서 내일 반도체 관련해서 수급 들어올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미래차 부품산업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미래차 부품산업법 어떤 건지 체크해 보면요. 앞서 정부가 2027년까지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하고 또 육성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오늘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내일 관련해서 흐름 들어올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일정 정리해 드렸고요. 또 시청자 이벤트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요. 저희 방송 마감 전까지 응원 메시지와 함께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요. 2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불만제로 디마켓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채팅창에 많이들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